뿔이 정말 건강하죠. 건강하게 키우기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분갈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분갈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분갈이 잘하면 멋진 꽃도 바로 핀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 이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바로 덴드로비움 헐코그로썸입니다. 덴드로비움들은요, 꽃이 지고 나면 봄부터 가을까지 충실하게 햇볕 쫙쫙 보고 물 많이 먹고 잘 자라야지만 그 다음에 겨울 지나 이듬해 봄에 다시 멋진 꽃을 피운답니다. 그러면 이런 덴드로비움 같은 난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착색 난초들도 최소한 분갈이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약한 난초들의 분갈이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요, 건강한 난초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고! 보통 분갈이는 초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화가 자랄 때, 그러니까 싹이 날 때 뿌리도 나서 빨리 화분에 착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봄에 해야지만 되지만 덴드로비움의 특성상 그때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하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싹이 벌써 많이 자랐어요. 지금은요 5월 중순이고 덴드로비움은 특성상 화분을 조금 작다 싶은 것을 사용하는 게 관리에 유리해요. 그리고 작은 화분은 구멍이 작아도 되지만 화분을 큰 화분으로 옮겨줄 때는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랫구멍을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뿌리가 건강해진답니다. 이거는 착색난초 공통이에요. 보시죠. 화분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을 뚫어주실 때는 망치로 아랫부분을 잡고 탕탕 두드리시면 된답니다. 깨지면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곡 같은 경우 있죠. 우리나라 덴드로비움이죠. 우리나라의 키 작은 덴드로비움, 석곡, 장색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봉심기에서 토분에다 올려서 키우는데 이것도 키울 때는요, 아랫구멍을 크게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도록 화분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품 화분을 보시면 좌측편이 이제 장토분이라고 우측편이 단토분인데 보시면 아랫구멍이 뻥 뚫렸죠. 그냥 뭐 화분 벽밖에 없죠. 이렇게 착색난초는 통기성을 좋게 해서 뿌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자, 이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힘주고요. 화분에서 사정없이 난초를 팍 뽑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쏙 빠지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화분 안쪽에 시커멓게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토분은 깨끗한 상태고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기성이 좀 좋아요. 화분 벽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서 난초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곰팡이도 생기고 미생물들이 생기고 이제 이끼 같은 것도 생기면서 화분 벽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되면 결국은 난초 뿌리가 통기성 불량으로 썩어 죽게 된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화분 속에 이제 제가 키운 걸 보면 뿌리가 뽀얀 것이 엄청 건강하게 잘 키웠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힘있게 이제 벌브가 쫙 자라서 이듬해 봄에 이제 멋진 꽃을 피운답니다. 보시면요, 이제 밑에 부분이 헐렁헐렁한 것이 식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보시면 안쪽에는요, 거의 식재가 없어요.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착색난초 심을 때 안쪽에다가 꽉꽉 숯에 꽉꽉 집어서 넣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헐겁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새로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초가 자라는 방향, 난초의 모양을 보면서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난초가 비스듬하게 자라니까 난초를
비스듬하게 심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난초를 심는 게 아니라 요 모양 요대로 그냥 화분에 이렇게 올려두고 고정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요. 수태를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양 잡고 간단하게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태를 준비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제가 바크로 심었었어요. 이번에는 수태로 심겠습니다. 수태는 반드시 질 좋은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용하세요. 다른 거 사용하면 찌끄레기도 많고 수태가 썩으면서 난초도 같이 썩기 때문에 반드시 수태는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수태를 물에다가 잠깐 불렸다가 그 다음에는요, 위쪽 부분, 심어지는 위쪽 부분만 수태를 가볍게 올려줍니다. 꾹꾹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올리고 봉 심기 하듯이 있는 그대로 수태를 살포시 올려서 화분에다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화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심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화분에도 부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화분에 올려서 고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카메라 있는 쪽을 잘 못 보고 반대편 제가 있는 쪽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모양을 잡네요. 네. 완전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조금 전처럼 난초가 자라는 방향을 보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베란다에서 키울 때 반듯하게 빛이 삐딱하게 들어와도 나중에는 반듯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수태를 양쪽으로 이제 삐져나온 것들을 이제 이름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안으로, 화분 안으로 조금씩 집어넣어주고 잔수태를 정리를 해줍니다. 보시면요, 화분 안쪽, 밑쪽은 거의 비었어요. 그죠? 화분 위에 아이스크림을 탁 얹듯이 난초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요, 뿌리에 자라고 뿌리 주변의 공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랍니다. 아랫구멍도 뚫려 있겠다. 밑에는 식재도 거의 없겠다.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제 분갈이가 완성되었으면 이름표를요. 난초가 자라는 반대편 백벌브라고 해서 묵은 벌브가 있는 곳에다가 탁 꽂아줍니다. 아무 때나 꽂아도 괜찮은데 앞에 꽂으면 이상하게 뭐 자라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요. 네, 이건 제 취향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죠? 분갈이라고 해서 포인트는요. 식재를 탈탈 털고 뿌리를 정리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잘 키워진 난초를 그냥 그대로 화분을 넓혀주고 그리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랫구멍 시원하게 빵 뚫어주고요. 밑에는 식재를 헐겁게 쓰시고요. 윗부분에만 이불 덮듯이 덮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뿌리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아야지만 난초가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왜냐? 착색 난초는 뿌리가 되게 민감해서 몽창 잘리고 나면 다시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에다가 놔두고 햇볕 잘 보여주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 봄에 또 멋진 헐코그로섬의 꽃을 바로 보여주겠죠. 분갈이 스트레스 없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